한 직장인이 회사를 망하게 하고도 영웅이 됐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 하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400억 원을 손에 쥐고 당당히 퇴사한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포상금 수령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설탕, 밀가루, 기름값. 우리 지갑을 털어온 비밀 카르텔이 있었고 정부는 그 비밀을 깨는 자에게 로또 당첨금을 안겨주기로 했습니다. 담합의 구조와 이 제도가 만들어낼 변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차에 기름 넣고 카페에서 케이크 한 조각 먹으면 1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밀가루, 설탕, 식용유, 물엿까지 작년보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뉴스를 틀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환율 영향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 동네 빵값은 그대로입니다. 원유 가격이 내려가도 주유소 기름값은 꿈쩍도 안 합니다. 마치 누군가 가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는 손에 꼽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 물엿을 만드는 전분당 업체도 서너 곳이 전부입니다. 이 회사들은 서로 경쟁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끼리 만나 다음 달에 톤당 얼마씩 올리자고 합의합니다. 한 회사가 먼저 올리면 나머지도 따라 올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브랜드를 사도 가격이 똑같으니 선택권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내야 합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담합, 영어로는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동네 빵집 사장님은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값을 올려야 합니다. 카페 사장님은 설탕 값이 오르면 음료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지갑으로 넘어옵니다. 대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천억 원의 추가 이익을 챙겼고 그 돈은 전부 소비자와 자영업자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록을 보면 밀가루 담합, 설탕 담합, 정유사 담합 같은 이름들이 수년째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걸려도 벌금 내고 끝, 또 걸려도 벌금 내고 끝. 그 벌금조차 이들이 담합으로 번 돈에 비하면 푼돈이었습니다. 반칙을 해도 이득이 더 크니 멈출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담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영화처럼 어두운 골목에서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현실은 훨씬 평범하고 그래서 더 교묘합니다. 업계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명목은 협회 모임, 골프 라운딩, 업계 간담회 같은 것들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 골프장 클럽하우스, 때로는 해외 출장지 호텔 라운지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갑니다. 요즘 원가 부담 크시죠? 다음 분기에 가격 조정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올리시면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악수 한 번이면 끝입니다. 계약서도, 서명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은밀한 방법도 있습니다. 비공개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키로당 50원 인상합니다. 메시지 하나 올리면 나머지 회사들도 같은 시기에 같은 폭으로 올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인상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치밀하게 조율된 합작품입니다. 이런 담합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의 밀가루 시장은 3개 회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설탕은 2개 회사가 시장을 양분합니다. 물엿과 전분당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플레이어가 적으면 서로 눈치 보기가 쉽습니다.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한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암묵적 담합도 가능합니다. 경쟁자가 수십 개라면 불가능한 일이 서너 개일 때는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겁니다. 피해는 촘촘하게 퍼집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집, 국수집, 과자 공장이 타격받습니다. 설탕 값이 오르면 카페, 제과점, 음료회사가 흔들립니다. 물엿과 전분당은 떡볶이 소스부터 아이스크림까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것에 담합 세금이 붙어있던 셈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재료비가 올라 원가가 높아지지만 손님에게 가격을 그대로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메뉴판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손님 발길이 끊기기 때문이다. 남는 건 줄어드는 마진과 늘어나는 한숨뿐입니다. 대기업들의 비밀 모임 한 번이 전국 수십만 자영업자의 생계를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비밀방을 박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2026년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그는 담합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담합으로 폭리를 취하면 회사가 진짜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담합 적발은 솜방망이 처벌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수천억 원을 부당하게 벌어도 과징금은 수백억 원 수준. 그마저도 몇 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수 없으면 걸리고 걸려도 본전은 뽑는 게임이었습니다. 벌금이 범죄 수익보다 작으니 담합을 멈출 유인이 없었던 겁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정면으로 공략했습니다. 핵심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높였습니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1,000억 원을 부당하게 벌었다면 3,000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 웬만한 중견 기업은 현금이 말라붙습니다. 둘째, 더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 고발 포상금 한도 철폐입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이었습니다. 큰돈 같지만 수천억 원대 담합의 규모를 생각하면 신고자 입장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업계에서 찍히고 가족까지 힘들어질 수 있는데 30억 원으로는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제 상한선이 사라졌습니다.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천억 원 과징금이 부과되면 신고자는 400억 원을 손에 쥡니다. 세금 떼고 나서도 수백억 원입니다.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이 전화 한 통에 들어오는 겁니다. 로또 1등 당첨금 평균이 20억 원 안팎인 걸 생각하면 이건 로또 20장을 한꺼번에 긁어 당첨되는 셈입니다. 제도 설계의 노림수는 분명합니다. 담합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이는 겁니다. 걸리면 회사가 휘청거리고 걸리게 만드는 내부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보상이 돌아갑니다. 이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신고자가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은 약 4천만 원입니다. 40년을 쉬지 않고 일해도 평생 버는 돈은 16억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담합신고 포상금 400억 원은 이 금액의 25배입니다. 월급쟁이가 평생 일해야 버는 돈을 25번 벌 수 있는 셈입니다. 전화 한 통, 서류 몇 장이면 됩니다. 포상금 제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증거를 제출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는 그 과징금의 최대 10%를 받습니다. 핵심은 증거의 질입니다. 회의록, 메신저 대화 내용, 가격 조율 문서처럼 구체적인 자료일수록 조사가 빨라지고 포상금도 확실해집니다.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담합을 목격한 직원들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거나 양심에 찔려서 퇴사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건 해고와 업계 왕따뿐이었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이 손해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방정식이 달랐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보상이 따라옵니다. 부당한 관행을 거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습니다. 400억 원이면 세금 떼고 나서도 2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서울 한복판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고 남은 돈으로 평생 이자 수입만 받아도 됩니다.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이미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 고발자에게 매년 수천억 원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총 6억 달러, 우리 돈 약 8천억 원이 신고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도 이 길을 열어둔 겁니다. 불의를 참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으면 보상까지 받는 시스템입니다. 제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잘못된 관행에 눈 감지 않아도 됩니다. 용기 있는 선택에는 그에 걸맞은 대가가 따릅니다. 담합기업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누군가에게 새로운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상금 4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알려지자 기업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합에 참여했던 임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예전에는 우리끼리 아는 일이라는 암묵적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에 있습니다. 담합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각 회사에서 실무를 아는 사람이 여럿 개입됩니다. 영업 담당 임원, 가격 정책팀장, 회의에 배석했던 비서까지. 한 건의 담합에 증거를 진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단 한 명만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압박을 더합니다. 공정위에 가장 먼저 신고한 회사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습니다. 두 번째 신고자는 50% 감면, 세 번째부터는 30%입니다. 늦게 신고할수록 손해입니다. 경쟁사보다 하루만 늦어도 수백억 원 차이가 납니다.
담합을 유지하려면 모든 참여자가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먼저 털어놓는 쪽이 이득인 구조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진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정리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담합의 벽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실 풍경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담합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기록을 챙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겁니다. 메신저 대화는 캡처해 두고 회의 일정은 따로 정리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담합은 다 같이 하니까 괜찮다는 집단 합리화 위에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4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하자 그 합리화가 흔들립니다. 내가 이걸 평생 안고 갈 이유가 있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번 의문이 생기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카르텔의 성벽이 흔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담합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벌금 몇백억 원 내고 끝이었습니다. 뉴스에 하루 이틀 나오고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천문학적 과징금이 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한 식품 대기업이 10년간 담합으로 5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과징금은 부당 이익의 최대 3배, 1조 5천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절반인 7천억 원만 맞아도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매출 2조 원대, 기업이 단번에 7천억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금이 마르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먼저 은행 예출 상환이 막힙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추가 대출은 불가능해집니다.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악순환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이야기입니다. 2020년 독일 결제 대기업 와이어카드는 회계 부정이 드러나면서 불과 몇 주 만에 파산했습니다. 시가총액 240억 유로, 우리 돈 30조 원이 넘던 회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담합 적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은 하루아침에 흔들립니다. 한국에서도 조짐이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부과된 담합 과징금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백억 원에 그쳤을 사건들에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과징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집단 소송이 따라붙습니다. 담합으로 비싼 값을 치른 납품업체, 자영업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과징금에 민사배상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담합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직관과 달리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에 진짜 경쟁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담합은 일종의 인공댐입니다.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할 때도 댐이 막고 있으니 물이 흐르지 못합니다. 국제 밀 가격이 20% 떨어져도 국내 밀가루 값은 5%만 내립니다. 나머지 15%는 담합 기업들이 챙깁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는 그 차액을 고스란히 부담해 왔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담합에 참여했던 기업 하나가 쓰러지면 남은 기업들은 진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밀가루가 더 쌉니다. 우리 설탕 품질이 더 좋습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가격표로 경쟁하는 겁니다.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기회도 열립니다. 경쟁자가 늘어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 라면 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폭탄을 맞은 이후 라면 업계는 가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신제품이 쏟아지고 할인 행사가 잦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지를 더 낮은 가격에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담합이 깨지자 시장이 살아난 겁니다. 동네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빵집 사장님의 밀가루 매입 단가가 10%만 내려가도 한 달 순이익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치킨집 사장님의 식용유 비용이 줄면 배달에 할인 쿠폰을 붙일 여력이 생깁니다. 카페 사장님은 설탕값 부담이 줄어든 만큼 아르바이트생 시급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재료비 절감은 가게 생존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지갑도 두꺼워집니다. 마트에서 장볼 때 10,000원이 아끼고 외식할 때 5,000원이 남습니다. 한 번에는 작은 돈이지만 한 달 1년이 쌓이면 가게의 숨통이 트입니다. 담합 해체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400억 포상금 제도는 단순히 한 직원을 부자로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막혀있던 시장의 물길을 트는 폭약입니다. 댐 하나가 무너질 때마다 전국의 식당, 카페, 가정의 가계부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밀가루, 설탕, 기름값이 이상하게 안 내려가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몇몇 대기업들이 몰래 모여 가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매달 담합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담합을 신고하면 과징금의 10%, 최대 수백억 원이 포상금으로 돌아옵니다. 상한선이 사라졌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기업 안에서 부당한 관행을 목격했던 직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담합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20%입니다. 정부는 이걸 30%까지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연 매출 1조 원 기업이라면 과징금 상한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뛰는 겁니다. 1천억 원 차이는 중견기업 한 해 순이익을 통째로 날리는 규모입니다. 담합의 대가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담합이 무너지면 시장이 살아납니다. 진짜 경쟁이 시작되면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동네 빵집 사장님의 재료비가 줄고 치킨집 사장님의 마진이 늘어납니다. 소비자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보이지 않던 담합 세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반칙을 하면 벌을 받고 정직하게 경쟁하면 성공하는 시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소비자 주머니 털어서 배불리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꼼수 없이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하는 기업, 땀 흘려 정직하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보상받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공정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정직한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